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아시아 최고의 맛집 50곳의 방콕의 레스토랑이 8곳이나 순위에 올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300명의 평론가와 작가, 셰프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테이스트 아틀라스라는 웹사이트가 세계 10대 음식의 태국 요리를 3가지나 선정했습니다. 파카파오가 3위, 카오소이가 6위, 파넨커리가 10위였습니다. 태국은 동성결혼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 대만과 네팔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법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아닌 파트너 관계로 정의하는데 나머지 민법과 상법, 입양 등의 권리가 기존 부부와 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많게는 2배까지 나왔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사용도 늘었지만 태국 대부분의 주택들이 단열 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6가지 방법을 알리고 있지만 그중 LED 전구로 교체와 관련해서는 저품질의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금방 고장이 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온라인 사기와 도박 사이트 등 사이버 범죄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뿌라서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기술범죄 수사와 경찰로 이루어진 사이버 경찰이 3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뚜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사기와 온라인 범죄 조직이 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들어 캄보디아 당국과도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세타 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태국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1인 1PC 또는 태블릿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0억 바트의 예산을 투입해 1단계로 선정된 학생 60만 명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리야 교통부 장관은 한람성 도로의 공사가 늦어도 2025년 6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공을 맡고 있는 이탈리안 타이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자금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특정 구간에 대해 24시간 공사를 일부 허용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오늘 최고 기온은 40에서 42도로 가히 지옥불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국은 이 같은 무더위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4월 1일 북부지방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손끄란 연휴를 앞두고 도로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면허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났거나 갱신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4월 5일까지 방콕 짜뚜짝에 위치한 제5도로교통국 사무소에서 오후 6시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손끄란 연휴는 4월 12일부터 16일이지만 지방별로 1일부터 21일 사이 손끄란 축제가 개최되면서 당국은 1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만 태국인 약 400만 명과 외국인 50만 명 등 총 500만 명이 축제에 참가해 약 50억 바트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의사는 자신의 SNS에 11세 소년을 치료했던 경험을 게시했습니다. 11세 소년은 성병 증상이 심각해 병원을 찾아왔으며 HIV 검사도 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자세한 상황을 묻자 11세 소년에게는 18세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의 관계자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요즘 10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면서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타 총리가 특별 인터뷰에서 대마를 다시 마약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정부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도했던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관련 소식을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의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두리안 수확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랏 지방에서 40나이 면적의 두리안 농장을 운영하는 49세 여성은 올해 3천만 밭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수확한 두리안은 킬로그램당 700에서 800밭 이상의 가격에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북부지방의 대기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8시 기준 매홍손이 가장 좋지 않은 입방미터당 173.6 마이크로그램의 오염도를 나타냈습니다. 치앙마이는 153.1, 치앙라이가 152.2, 람푼 140.8, 파야오 138.6, 람빵 128.9, 난 125.5, 프레 118.9, 우따라딧 105.8, 딱 103.4, 수코타이 101.4로 모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프랑스 언론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태국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마를 마약 목록에 포함시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쿠데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 핑크라인의 연장 노선에 무앙통탄이역 건설 중 콘크리트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7일간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핑크라인의 운행은 평소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깜팽펫 당국은 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벼를 수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품종에 따라 톤당 1만 밭에서 11,500밭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일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망고 가격은 A급 상품의 경우 킬로그램당 25에서 40밭에 거래되고 있으며 더 많은 망고를 확보하기 위해 유통상인들이 현지를 직접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반대로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파타야에서는 4월 19일 송뚜람 물축제인 왈라이 파타야 행사가 열립니다. 당일에는 유명 아티스트와 DJ의 공연이 열리는데 축제는 이른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파타야 여러 지역에서 열립니다. 태국 정부는 송크란 연휴 기간 동안 방콕 괴곽순환 고속도로인 9번 고속도로와 파타야 등을 연결하는 7번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신규 전철 노선의 사고가 이어지자 운영사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자가 태국이 사용하는 모노레일 시스템은 건설비가 저렴하지만 안전성이 떨어져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비가 비싼 경전철도 고려했지만 결국 모노레일로 결정했다면서 운영사가 안전에 유의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가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노선을 20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티켓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려면 많은 자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학사학위 수준의 공무원의 급여는 18,000밭 이상으로 직업 자격증 소지 수준의 공무원은 2년 내에 11,000밭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카라데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라용 지방의 철강 공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유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중국 투자자들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3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4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치앙마이 관광협회에 따르면 송크란 연휴를 앞두고 숙박 예약률이 7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만 100억 박 이상의 자금이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외국인들의 여행 취소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한 축제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당국은 대기오염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돈무항 공항당국은 11일부터 17일까지 하루 평균 9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곳으로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이용객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완나푼공항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들은 미리 공항으로 서둘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3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4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공항공사는 4월 1일부터 국제선 여객 서비스 요금을 1인당 700밭에서 730밭으로 30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선은 1인당 100밭에서 130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완나푼과 돈무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푸켓과 하샤이 공항이 대상입니다. 중앙수사국은 15세 미만의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가라오케 여성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푸켓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이 이뤄졌는데 여성에게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콕 경찰은 라프라오에 위치한 마사지점에서 15명의 미얀마인을 체포했습니다. 외국인은 마사지사로 일할 수 없는데 붙잡힌 미얀마인들은 노동허가 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청의 수라쳇 부청장이 결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수라쳇 부청장은 자금 세탁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방콕 이민국 경찰은 민부리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23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은 캄보디아인이 22명, 라오스인이 1명이었습니다. 방콕 풀룽산 지역의 짜런나쿤두루에서는 외국인이 몰던 대형 오토바이와 픽업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70세 외국인 남성이 숨지고 다른 외국인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일 오전 5시 31분경 치앙마이 프라오 지역에서는 규모 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6시 1분쯤에는 규모 1.5의 여진도 발생했는데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가짜 샴푸를 제조해 유통한 58세와 30세 여성을 논타브리 방부아통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고물상에서 빈 샴푸통을 구입한 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가짜 샴푸를 담아 주로 노점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콘시탄마랏 이민국과 경찰은 나본 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급습해 전화 사기를 벌이고 있던 중국인 1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급습했을 때 건물에는 22명이 있었지만 검거되지 않은 9명은 숲속으로 빠르게 도주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 에어컨을 켜고 침대에서 잠자던 23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오돈탄이 무항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은 모르는 남성이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이 남성을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검거 당시 용의자는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팡아타이망 지역의 부두에 정박 중이던 다이빙 관광객용 보트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났는데 화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배를 앞바다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군요. 아유타야 무항 지역 외곽의 밭에 농부들이 불을 피웠는데 불길이 번지면서 인접한 목재 가공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목재 공장이 전소되었는데 기계와 자재, 오토바이 4대 등 약 400만 밭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불을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남성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요즘 태국은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차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사연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햇빛 아래 장시간 주차한 차량 뒷좌석에서 불이 난 것을 본 남성은 차문을 열고 물을 퍼다가 급히 불을 껐다고 합니다.
차량 좌석이 일부 불에 타버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화재의 원인은 이쑤시개통이었다고 합니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이쑤시개통이 돋보기 역할을 하면서 차에 불을 냈다고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